안녕하세요. 이슈도 아빠 추봉기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이면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만약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요? 중간에 있는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대중국 정책을 좌우하는 기본적 요소 중 하나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입니다. 만약에 중일 경제가 상호 의존적 관계라면 쌍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일본에 더 의존적인가 아니면 일본이 중국에 더 의존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당국은 현재 이 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흔히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언론과 인터넷에 잃어버린 30년의 주인공인 일본은 중국과 협력해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주란 기술적으로 성공하지만 시장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중공이 조작한 정교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에는 감히 대들지 못하고 그 대신 한국을 마구 때렸습니다. 한한령을 내리고 롯데그룹을 보이콧하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등 경제 제재와 보복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드 3불 공약까지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되는 정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경우에 이를 요격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으로부터 무려 20억 달러짜리 이지스 어쇼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6월 25일 포기했습니다만 당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발적으로 이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중공은 일본의 혁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국과는 달리 경제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한국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주가 중공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우한 폐렴의 발생 기원을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중공은 호주를 상대로 경제 제재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일본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 중공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오히려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1995년부터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대일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즉, 중일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은 정치 문제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양면적 기조를 택했죠. 중국이 이렇게 양면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적어도 일본의 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실력을 인정한 셈이고 중국의 경제가 중공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본 경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중국과 일본 두 나라 간의 무역 수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
핵심 기술을 장악해왔고 그중 한 10개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18년 연속해서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1980년대와 비교해보면 기업의 매출 규모는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기술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 대일 무역 수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세관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2019년 중일 무역 총액은 3,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일 수출은 1,432억 3천만 달러, 대일 수입은 1,717억 6천만 달러로 285억 3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중일 무역의 총액은 3,175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8% 증가했고 이 중 중국의 대일 수출은 1,426억 6,400만 달러, 대일 수입은 1,748억 7,400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322억 1,0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은 연속 10년간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다는 점입니다. 비록 중일 무역은 2011년 최고치인 3,429억 달러에 달한 후 무역 총액은 줄어들기 시작해 아직까지 완전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셈입니다. 둘 관계가 나빠진 그 배경에는 2012년 다오이다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무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중국은 2015년 대일 무역 적자가 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적자는 계속 늘어나 2018년에는 335억 달러에 달하게 됐죠. 이는 중국의 대일본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을 예로 든다면 1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수입 품목의 전기기계 설비 및 부품이 852억 달러로 47.2%, 비료, 화장품 등 정밀 화학제품이 203억 달러로 11.2%, 차량과 선박 등 운송장비가 187억 달러로 10.4%, 광학, 의료기기 165억 달러로 9.1%, 금속 선반 등 금속 제품이 149억 달러로 8.3%를 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합하면 전체 수입의 약 90%에 달합니다. 모두 선진 기술 제품 또는 정밀 생산 설비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은 주로 전기기계 제품, 방직 제품, 원자재, 가구, 완구 등이었습니다. 2018년 수입액은 각각 789억 달러, 218억 8천만 달러, 107억 5천만 달러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45.5%, 12.6%, 6.2%를 각 차지합니다. 양국 간 무역 현황을 분석해보면 일본은 전기기계 제품 수입 대국이자 수출 대국입니다. 그러나 전기 분야 제품의 수출입 품목과 기술력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난 정밀 기계 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저가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거나 재가공해서 다시 수출을 합니다. 이상 양국 간 무역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일 양국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지만 중공은 경제와 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정경 분리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중공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중일 관계와 중일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단계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핵심 기술의 절대 다수를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중일 경제와 무역 협력 강화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미일 간 동맹관계를 이간질하고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일 관계를 삼국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공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면에서 중국이 일본에 어떤 자세로 나올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